자율주행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 쓰면 바보다. 한 번 쓰면은 쓰기 전으로는 못 돌아가. 스마트 크루즈를 안 쓸 거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차를 살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디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컨텐츠는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과연 좋기만 할까? 라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저는 아무래도 차 알못이다 보니까 저보다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남편이 출연할 계획이에요. 그럼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플리 남편입니다. 지난번에도 산타페 영상으로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해서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다가 와이프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저한테 궁금한 거를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일단 출발. 여보, 그러면 내가 좀 물어볼게. 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뭐야, 정확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차량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우리가 편의상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자율주행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주행 보조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차를 운행을 한다 하면 뭐 시동을 걸고 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이렇게 출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상황에서 쭉 그냥 계속 주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로도가 상당하거든. 이게 차량에서 도로 상황이나 앞에 이제 교통 상황 등 같은 걸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기능들을 탑재를 해놨어요.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편의상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편하게 운전하게끔 도와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진짜 무슨 알아서 차가 가가지고 내가 전혀 운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의 편의를 좀 도와준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막 테슬라 난리가 났었잖아. 테슬라랑 다르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솔직히 나 같은 차 알못은 잘 모르거든? 뭐가 다른 거야?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차량의 막 완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고, 테슬라는 일단 이 반자율 주행이라고 구현을 하는 그 단어가 달라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 구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현대기아차나 뭐 기타 제조사들이랑은 다른 게, 테슬라 차량은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차량에 카메라가 8대인가 이렇게 고성능으로 달려 있어서 주변의 도로나 차량 상황들을 보고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기존의 제조사들은 주행 보조를 구현하는 방식이 레이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근데 뭐가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 우린 아직 테슬라를 타보진 않았잖아.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과 산타페의 반자율 주행이 다르잖아. 결국에는 어떤 게 더 조금 더 사람이 쓰기가 편한 거야? 쓰는 건 똑같은데. 쓰는 건 똑같아? 그냥 작동 원리가 다른 거지, 운전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뭐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카메라로 인식하고 결국엔 이걸로 다 통일이 될 거야, 테슬라 기술이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현대기아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로 하는 거 나는 못 믿겠는데 레이더가 더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거는 제가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가 이제 싸움터가 될 수가 있어. 댓글창 난리 날 수도 있어. 서로 그냥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좀 큰 길가로 나왔는데 우리가 작동법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기까지가 되게 떨린 거야. 항상 늘 아날로그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운전을 하면서 버튼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공포심이 있거든. 그러면 제가 바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 왼쪽에 이렇게 버튼 배치들이 되어 있고, 이 왼쪽 위에 버튼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작동이 시작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버튼 누르기 전에 가고 있던 속도에 맞춰서 속도 세팅이 되고, 여기에서 딸깍딸깍 할 수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칸씩 누르면 1km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10km씩 조절이 됩니다.
저는 지금 80km로 세팅을 해놨고, 계기판에 보시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이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누르면 단계가 한 단계씩 조절이 돼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는 한 2단계 정도 놓고, 만약에 조금 속도를 내는 도로다 그러면 3단계,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한다 그러면 4단계, 뭐 이 정도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1단계는 사실 쓸 일이 거의 별로 없다. 3단계 정도 놓은 상태고, 요거만 사실 쓰면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어디 뭐 커브를 꺾어야 되겠다, 뭐 하이패스 구간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잠깐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쓰고 싶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면 일시정지 상태로 풀린다. 다시 시작할 때는? 다시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설정했던 속도 그대로 다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완전히 끄고 싶다 할 때는 처음에 시작했던 요 버튼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 작동법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핸들은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될까? 핸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손을 올려둬야 되는 거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떼고 있어도 갈 수는 있어요. 알아서 주행 잘 하는데, 이걸 조금 떼고 있다 보면은 요 계기판이랑 이쪽에 화면에 들어와요. 핸들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경고 문구가. 그래서 핸들에 손을 살짝 올려놓으면 경고 문구가 다시 꺼지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렌토까지는 살짝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인식이 돼. 지금 요번 산타페부터는 이제 정전식으로 이 손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인식을 한다. 손가락 한두 개 정도만 올려놔도 인식을 합니다. 방금은 당신이 멈춘 거야? 내가 멈춘 거야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똑똑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 믿지는 마라. 만약에 앞에 진짜 뭐 급정거하는 차가 있다든지 과속 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거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좀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진짜 뭐 100번 1000번에 한 번이라도 이 시스템이 앞에 상황을 인식을 못한다고 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예의주시 하다가 얘 조금 반응 느린 것 같은데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불안하다, 인식이 좀 늦다 하면 그냥 제가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완전히 믿지 않는 선에서 나를 보조하는 식으로만 쓴다. 그럼 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여러 번 써봤잖아. 이게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100km 구간이 있고 뭐 110km 구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앞차를 인식을 하고 제한 속도를 맞춰서 얘가 줄이는 건지, 아니면 앞차 없이도 제한 속도에 맞춰서 줄이는 건지, 그게 항상 늘 헷갈리더라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현대기아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요새 되게 잘 돼 있어서 세팅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속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 카메라들이랑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들을 인식해서 그 부분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게 돼 있어요, 기본 세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운전을 하기에는 현대기아차의 스마트 크루즈가 편리한 건 사실이다. 기본 세팅은 내비랑 과속 카메라 이런 거랑 다 인식을 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있건 없건 내가 속도 세팅을 몇 킬로로 해놨건 카메라를 인식하고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 지나면 다시 가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세팅돼 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있어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안 쓰다가 한 3개월 넘어서 겨우 썼던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는 한 두세 번밖에 안 써봐서, 근데 오빠는 많이 써봤잖아. 이게 실제 운행할 때 얼마나 유용한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마트 크루즈를 안 쓸 거면 굳이 이 기능이 탑재된 차를 당연히 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런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사는 게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기능을 안 쓸 거면. 그건 그래. 근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차량에 다 탑재가 돼 있거든요, 이 기능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쓰면 바보다. 이거는 써보면은 무조건 편해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맨날 바보라고 했잖아. 한 번 쓰면은 이거를 쓰기 전으로는 못 돌아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불안해서 어떻게 써, 나 무서워서 못 쓰겠어, 뭐 어떻게 쓰는지 어려워, 뭐 번거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차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저기 저 집에 있는 트랙스 있잖아. 그냥 딱 그 정도 차량이 빠릿빠릿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그냥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그런 정도의 기능만 있어도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차를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뭐 어떻게 옛날 차만 타고 사나, 신차가 좋잖아요, 확실히 다른 부분들도. 그래서 신차를 타서 내가 뭔가 기능을 잘 활용을 해가면서 좀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조금 처음에는 불안하더라도 자꾸 기능을 써보시고 활용해보시고 내 몸에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나도 저번에 지방 내려가면서 썼잖아. 응. 되게 편하더라고. 자,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장단점을 좀 과감하게 자극적으로 최대한 말씀해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일단 운전의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특히 발의 피로도. 뭐 엑셀이랑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좋고요. 단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편하고 알아서 지가 막 감지하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막 다 하니까, 심지어 뭐 커브길까지도 지가 알아서 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 진짜 막 무슨 뭐 야간에 비 오고 뭐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웬만한 운전 상황에서는 내가 경계심을 좀 내려놓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완전히 100% 신뢰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단점. 맞아. 나도 저번에 지방 한번 내려갔다가 차선 바꿔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구간에서 못 빠질 뻔했어. 정신 놓고 있다가. 이게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마냥 좋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더라고. 정신을 안 놓으려고 해도 갑자기 이제 다른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 순식간이야. 맞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은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너무 맹신하고 쓰다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나의 과실인 거고, 적당히 운전에 대한 어떤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나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면 뭐 너무 괜찮지. 한마디로 돈값은 한다. 근데 주의하면서 사용하자. 자, 그러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 위험하지 않게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연습 좀만 하면 돼요. 이게 처음에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안 써본 거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 핸들 조작 안 하고 엑셀 브레이크 안 밟는데 차가 지가 간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거든.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이거를 처음에 조금 손에 익히고 써보고 이거 쓸만하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써먹는단 말이지.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두려움이 앞선다 하시는 분들은 1단계로 고속도로에서 쓰세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쓰는 게 너무 무섭단 말이야. 막 쌩쌩 달리는데 무서워. 정속주행을 해도 욕먹지 않는 차선에서 2차로로 가야 되겠지? 3차로, 4차로는 또 화물차가 있을 거니까.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리면은 당연히 다른 차들 때문에 무서울 수 있겠지만, 내가 고속도로 운행을 못할 정도면 사실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네, 운전대 잡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고속도로랑 시내주행이랑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1단계로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사용법대로 사용을 해보시고 쓸만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제 국도에서 운행을 해보는 거지. 하여튼 이 기술은 굉장히 지금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쓰는 사람의 몫이야, 이거는. 얼마나 내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 운전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정말 진짜 뽕을 뽑는 좋은 옵션이 될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불필요한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기왕 있는 차 사셨으면은 한번 연습해서 잘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산타페 하이브리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좀 파헤쳐봤는데, 구독자님들이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 영상을 올려드리면 댓글을 또 많이 다시더라고요. 뭐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촬영 관련 영상 여러 개 올렸는데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셔서 댓글이 달리면 매일 확인을 잘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